통일하면 남한은 망한다. 통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이미 우리 경제는 추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타개할 강력한 가능성으로 통일이 거의 유일한 기회일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한 번만.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연구소에서 한 20년 정도 북한경제 연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화여대 북한학과로 옮겨서 또 한 20년 정도 가르치고 강의를 했습니다. 평생 북한 경제 또 통일과 관련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통일하면 남한은 망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죠. 통일이 돼서 우리가 망하게 될지 아니면 더 잘 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점점 더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분단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에 이미 다다랐습니다. 즉 분단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일하면 망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거냐. 혹시 통일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는 착시를 걷어내고 보면, 즉 그동안 우리가 놀라운 성장을 해온 그런 착시를 걷어내고 냉정히 살펴보면 이미 우리 경제는 정체, 심지어 추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정체 상태에 돌입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즉 GDP를 한번 살펴보면 2025년 우리는 세계 14위였습니다. 한 해 전인 2024년에는 12위였습니다. 그럼 과거로 한참 돌아가서 1991년,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우리가 세계 몇 위였을까요? 세계 12위였습니다. 5년 지나서 96년에는 세계 10위까지 되었고요. 10위인 상태로 우리가 2016년쯤까지 10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서 12위, 이제 14위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많습니다. 기업 신생률이라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젊은 기업들, 경제 활력을 의미하죠. 기업 신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세계 50대 혁신기업 리스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삼성전자 하나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고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이 2050년에는 세계 20위로 밀려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75년쯤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보다 작아질 거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분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성장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탈출구가 통일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은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르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인구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린아이나 노인을 제외하고 생산에 동원될 수 있는 인구, 그것이 생산 가능 인구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2070년이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700만 명으로밖에 안 됩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잘 살게 돼서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북한의 노동력이 들어옵니다. 또 자원도 결합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상호 보완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최근에는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보면 우리의 아직 2배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력이 우리 경제에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통일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결국에는 내 세금으로 북한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을까 봐 무섭다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지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병이라고 합시다. 수술하면 수술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수술 비용이 설령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아버지 죽이자 이러실 거예요? 얼마가 들든지 간에 수술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수술 비용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수술 비용은 뭘까요? 수술에 들어간 전체 비용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주니까 실제 내가 낸 돈만큼만 수술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술 비용에 간병인 비용까지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생각의 나름입니다. 따라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온 통일 비용 추정치를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 통일 비용은 날리는 돈이냐?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비용의 반쯤은 사라진 돈이었고,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 같은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투자, 새로운 인프라를 깔고 도로를 깔고 하는 거에 들어간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비용이 아니고 더 큰 성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전부 다가 비용이 아니고 그 중에는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이게 통일이 되면 막연히 주가가 확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개미 투자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한반도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나라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 주식을 누가 제값을 주고 사겠습니까?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은 북한 리스크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분단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경제가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독일 통일 사례를 봐도 초기에는 경제가 통일 비용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가뿐만 아니라 경제의 모든 것이 성장을 하면서 주원국들과 비교할 때 실업률도 훨씬 낮아졌고요. 성장률도 훨씬 높아지고 무역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그 통일의 효과로 인해서 독일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통일 때문에 얼마를 더 지불하게 되느냐, 통일 때문에 망하게 되느냐가 아니라 통일이 아니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사겨나갈 것인가? 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돼 나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고 점점 우리 경제 체력은 약화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내야 될 연금이나 의료비, 복지비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통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찾아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100년 후에도 지구상에 남아있을까요? 20세기 냉전 시절에는 저렇게 폐쇄적이고 낡고 중앙 집권적이고 독재 국가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북한에도 점점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지금 같은 체제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미 통일되어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어졌든가 만약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북한과는 내용적으로 전혀 다른 북한일 것이고 그런 북한은 남한과 자연스럽게 통일은 안 됐지만 많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대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시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간다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훨씬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올 미래, 즉 통일에 대해서 결코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